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B급 감성 까칠한 남자들의 토크쇼 까토. 오늘은 허진 대사님께서 오늘 좀 일이 있으셔갖고요 오늘 방송에 참여는 안 하셨는데 요즘에 그 코로나가 이제 격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9시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데렐라도 아니고 신데렐라가 몇 시에 가야 되죠? 12시잖아요. 그런데 9시만 떼면 집에 막 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9시에 지하철이랑 택시를 구하기 되게 힘들대요. 택시도 자리가 없고 뭐 지하철도 막 타려면 줄을 이만큼 서갖고 막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하여간 진풍경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진보 정권인데 뭐 통금이라는 것도 나오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면 뭐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리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지하철이야. 아침에 또 미어 터지고. 지금도. 그러면 집에 빨리 가려면 사람들을 빨리빨리 실어날라가 더 배치를 해서 빨리 가게 해야지. 어디 내려봤자 갈 데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갈 건데 왜 지하철하고 버스를 줄여 9시에?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럼 없는 사람들 더 밀집해가지고 가다가 코로나 걸려서 삐져라 이 말이요? 나쁜 새끼들이야. 요즘에 밖에서 좀 활동 좀 하세요? 저는 뭐 저도 뭐 일체 다 끊었어요. 평소에 잘 가는 술집도 일절 안 가고. 술집은 안 하잖아요. 일단. 아니 그 전에 술 마시자고 이제 그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동네에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전화를 일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술 마시러 다녀요? 그분들은? 다니고 있죠. 요즘에 제가 이제 좀 젊은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생들은 낮술을 한대요. 아예. 4-5시 정도에 마시기 시작한대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단 요즘 위장형 파티룸도 많이 있대요. 맞아요. 파티룸도 못하게 하니까 위장으로 뭐 학원 비슷하게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모여와가 인터넷으로 등록받아가 그래서 이제 술 먹고 거기서 오히려 참 정말 재밌는 것 같고요. 소영 이번에 그 진중거씨 우리가 또 지난번에 개인물 탐구에서 한번 다뤘던 분 있잖아요. 좀 말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뭐 자기가 진보의 재구성을 기획을 해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12월 이후부터는 자기가 절필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뭔가요 도대체? 옛날에 진보의 재구성이라고 노회찬이가 책을 썼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8년 전에. 근데 노회찬의 진보의 재구성을 똑같이 지가 진보의 재구성하겠다. 쉽게 말하면 지가 중심이 되어서 정권 재창출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꾸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 쓰고 이런 것보다 이제는 정권 재창출 작업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진중구이는 누구를 데리고 정권 재창출을 할까요? 제가 뭐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중구이하고 얼마 전에 책같이 쓴 좌파다가 욕하고 나와가지고 중간쯤에 있는 멤버들. 서민, 김경률, 권경애 맞죠? 그런 사람들. 또 뭐 보면 요즘 무슨 중도 무슨 포럼 같은 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좌파하다가 우파처럼 온 것처럼 해가지고. 김근식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을 어차피 친문이 중심이 되어서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이 속도로 떨어진다면 친문에서 누구를 내도 안 된다고.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같이 섞여서 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뭔가를 비판하는 척한 이 좌파들 한 집단이 중간에 서고 좌우에서 거기에 모여들고 근데 주류는 좌파가 되고 이러면서 그쪽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작업이 난 기획되고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 윤석열을 징계한다라는 문가리 쪽의 부분이 어디서부터 짜고 치는 거고 어디서부터 지금 공작인지 이런 부분도 솔직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제일
멍청한 것들이 조중동은 또 무슨 생각에서 그러면 진중권을 저렇게 띄워줬어? 엄청 띄워줬죠. 진보 재구성 쉽게 뭐 새롭게 이야기하면 좌파 재집권 하겠다 이 말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좌파 재집권 한다는 놈을 저렇게 띄워줬어? 근데 어떻게 헤드라인 뉴스처럼 나오더라고요. 진중권이 거의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수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반문이면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많죠. 특히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예전에 이제 태극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뭐 무죄 석방 이렇게 외쳤던 분들, 탄핵 무효 외쳤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다 윤석열 쪽으로 넘어갔어요. 물론 중간에 잠깐 황교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니까 다 윤석열.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건 사실상 윤석열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박영수 특검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자, 지금 윤석열이 오늘 25.8로 1등 나오고 뭐 이재명이하고 이낙연이가 공동 2등이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 지지도의 50%가 똥당 지지자들이고 40%가 보수 지지층이고 38%가 TK라고.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은 그렇다고 또 충청도에서도 또 저국 고향이라고 또 맞아요. 심지어 동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충청도 국회의원들은 그 줄 다 썼다고 소문이 나고 거기 중진 의원들.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은 뭐예요 정체가? 그래서 진중권이는 정체가 뭐고 또 그런 윤석열을 띄우고 진중권을 띄워주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또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보수 쪽에는 인물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윤석열을 띄워주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저는 봤을 때는 윤석열은 이쪽에 가깝지 않나, 좌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중앙일보가 윤석열 편을 엄청나게 들고 있고, 중앙일보. 진중권이를 띄우고 조선일보가 또 그렇게 하자. 둘이가 특히. 그러면 저 사람들은 천하에 제일 지금 저것 딴에는 야근 고양이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왜 진중권이를 띄워주고 윤석열을 띄워줄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원 집중부제로 합장하는 부분에 하나의 도구로 쓰겠다는 또 윤석열 측이나 양정철이 측에는 이쪽에 싹 기대어서 이쪽에 지지도를 엎으면 보수에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다 쏠릴 거다. 근데 지금 동당으로는 안 된다. 해체 모여 하자. 그러면 결국 대선 후보만 유력한 게 있으면 이 동당이라는 이거는 언제든지 해체 모여에서 대선에 될 만한 사람으로 줄 서는 집단이지. 그렇죠. 이념이 필요 없는 놈이에요. 그렇죠. 보수가 그래. 자, 그렇게 보면 아마 지금 아스팔트 극우 보수라는 수꼴들도 해체 모으면 중간에 가가지고 중도 좌파를 표방해도 거기 줄 설걸? 윤석열. 그렇죠. 수꼴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수꼴들도 거기 줄 선다니까. 거기서 또 앞에 뱅가드를 할 거야, 전이들을. 그러면 이게 도대체 개족보도 이런 개족보가 어디 있어? 우리 족보를 분명히 하자. 예전에 뭡니까 박사모가 강기갑 사천에서 그렇게 보시면 그런 꼴이지. 그러니까 보수는 항상 그랬는데 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한번 그 밀어주는 사람을 그냥 대세 따라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랑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간판만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 한번 기사를 봤는데 이하여대 학생들한테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설문조사를 좀 했대요. 근데 다 거의 다 무관심. 도대체 무슨 가치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일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 그냥 무관심이 아마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무관심. 근데 여야대에서 그 조사를. 뭐 아무래도 이제 여성 쪽이 약하니까 이쪽이 보수 쪽이 젊은 여성들한테 제일 약하잖아요. 페미 소굴이잖아요. 페미 소굴.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가장 적대시되는 집단한테 물어봤겠죠. 그랬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하나도 좋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가 직무 정지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살아나가지고 복귀하면서 한 이야기들 중에 검찰 개혁은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을 했거든. 검찰 개혁이라 쓰고 공수처 통과라고 읽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공수처 통과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윤석열을 나는 내일 징계 전까지 공수처법 통과 전까지 입장 안 밝히면 윤석열은
정체가 저쪽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봐. 공수처 통과를 찬성하는 보수 후보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입장 밝혀야지.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사태의 핵심이 뭐예요? 문 정권의 비리와 문제들, 그리고 검찰 해체에 대해서 검사들이 저항하면서 수사를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공수처를 일찍 밀어붙이잖아. 네. 그래서 공수처를 밀어붙이려다가 법은 통과시켰는데 공수처장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저거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또 개정까지 통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일. 네.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을 로스쿨 넣은 놈들, 수사 경험 없는 놈들도 검사시켜주게 그 고치는 내용도 들어있거든. 그러면 독재로 들어가는, 좌파 독재로 들어가는 시발점을 만드는데 윤석열이 지금 저렇게 지지를 받고 있거나 검사들 조직이 전부가 지지하는 거는 지금 공수처라는 부분을 만들면서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부분에 대한 저항으로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막아달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자의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 전 진짜 애매모호해. 그 소장님 보시기에 이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좀 약간. 근데 공수처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죠. 검찰 개혁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전략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버티기 위한 수단일 거라고 했지만은 지금 모가지 잘렸다가 겨우 잠깐 붙은 상태에서도 검찰 개혁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공수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거는 윤석열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내가 징계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문 정권이 법치를 무시하고 검찰을 갖다가 기소권, 독점권을 가져가서 상층의 게시타포 기구를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 거대한 이 권력 부패 수사를 다 가져가서 그걸 덮으려고 해서 영구적으로 집권하기 위한 일종의 민주주의의 견제 기능에 대한 파괴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조직에서 이걸 반대했고 정권의 이 비리나 이런 부분을 수사하니까 그 추미애나 조국을 보내가지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부당한 인사를 하려고 해서 이 사태까지 벌어졌고 나한테 징계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여기서 분명히 말하자면 공수처나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부패한 사람들이 영구히 집권하고자 하는 독재의 도구다.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뭐예요? 저자들이 그냥 청소하기 위해서 스쿨들 청소하기 위해서 갖다 꼽아놓은 도구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도구가 잠깐 뭐 자기들끼리 쌈박질 했다 해서 그게 내부의 권력 투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네? 권력이라는 게 뭐 저쪽에서 누가 주권을 잡을 거냐,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고 싸우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박수를 치면서 진짜다. 우리는 초장에 윤석열과 검찰이 그래도 묵나고 선을 긋고 제기를 가려고 하는 부분을 지지하려고 데모한 건데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윤석열 징계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윤석열 징계에 대한 논란 핵심이 뭐냐고. 뭐가 남아있어요? 수장님 그럼 질문 있는 게 저희가 작년 딱 이맘때부터 검찰 벌써 1년이 됐어요.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조국의 연장선상이 있어서 조국이라는 대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이라는 상권 분립의 한 이 사법기관을 해체를 해서 부패를 감추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그 부패를 캐겠다고 하니까 검찰의 전력은 어땠든 윤석열의 전력은 어땠든 그것은 문정권에 들어서 나타난 최초의 그래도 공정하게 가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의미가 있다라고 했고 그렇죠. 그 시도를 없애버리려고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 적어도 그때는 검찰에서 의견을 내고 있었잖아. 네, 맞아요. 그렇죠.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한 거지. 근데 그 뒤에 지금 공수처는 뭐 그대로 통과되는데 검찰 조직이 공수처 통과에 대해서 속으로 시부랑 했지만은 크게 저항하지도 못했고 윤석열도 그 저항 의견을 안 냈고 그리고 통과됐고 그 통과된 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을 깔아뭉개버리려고 또 개정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지경까지 와가 지목도 떨어진 거 아니야 사실은. 네, 그렇죠. 이 지경까지도 와서 그 말을 안 하면 이제 그 말을 언제 해요? 그 말은 끝까지 안 할 것 같습니다, 저기. 그럼 저자의 정체는 뭐예요? 그게 뭐 세작입니까, 세작?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원래 옛날에 보면 DJ가 아들 서희 문제 때문에 권력 창출이 거의 어려웠는데
DJ가 쓱 누구를 내서 월드컵을 기하로 해가지고 정몽준을 쓱 등장했어요. 네. 정몽준이 이렇게 할 때 또 자기들 내부에 그 일부를 빼가지고 그 건노갑 계열이나 이런 사람들 정몽준한테 쓱 붙였어. 새를 좀 키운 다음에 결국은 또 단일화하자고 그 안에서 정몽준은 꼬드게가 단일화 사기지. 잡아먹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정권을 노무현이 지지율 뭐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진 노무현이 다시 정몽준을 잡아먹고 힘을 내서 엄청 올라가죠. 그렇죠. 대통령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 정몽준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거죠. 지금 윤석열이라는 도구를 하나 새로 만들고 한 번 했던 거를 다시 이제 완전 진짜 소름 돋아요 지금. 완전 평행이론. 그렇죠. 평행이론이고 했던 방법을 다시 이제 21세기형으로. 그러니까 그 막판에 윤석열 제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후보를 그렇죠. 진짜 소름 돋아. 근데 항상 이걸 알면서도 보수는 당해요. 근데 그래서 군데 윤석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윤석열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문정권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때는 인정해 준다고 줘야 된다고 봐. 근데 지금 그 말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라고 보수 표들이 몰려가는 게 이게 내가 미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는 이 보수판이라는 거는 될 만한 놈이면 진짜 어디 아무한테나 다 배팅하는 거요. 예? 진짜 나중에 창녀들이잖아. 보수표라는 속성이 창녀. 허경영이 뜨면 이쪽 바닥이 돈만 있으면 그냥 오빠 그냥 하루 자자고 하는 놈들밖에 더 돼. 이 보수판이. 진짜. 그렇죠. 맞습니다. 한심해요 정말. 그런데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김종인 씨는 거기서 지금 뭐 이 타이밍에 공수처 이 타이밍에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사과하겠다 뭐 이러고 있고. 타이밍도 그러고 진짜 신기한 게 여기 안에 있는 의원들도 찬성을 많이 했어요. 상당수가. 보니까 최근 보니까 조수진 의원도 있고. 하루하루 지금 계속 찬성 의견 내고 있잖아요. 그제 오늘 중앙일보에 났지만은 어제 그 와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그 강용석을 집에 가서 잡아가더만은 잡아간 게 아니라 경찰 조사로 오라니까 안 오니까 데리고 간 거야. 강제 구인장 비슷한 거야. 말이 체포영장. 그럼 조사하고 풀어줬잖아. 근데 그 시간에 공수처 통과시켰잖아. 그래서 저거들이 그랬잖아.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엑스맨이라고. 그러니까 이 자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구멍을 파고 있는 거냐. 어디까지. 지금 이 보수판에 무슨 뭐 부정선거 주장하는 인간들이나 미국의 부정선거까지 주장하는 완전 개또라이들은 이게 진짜 배우가 뭐냐 나는 진짜 보여. 배우가 진짜 배우가 뭐냐. 진짜 대규모들 아니에요? 암흑의 대규모들. 이제 소장님 아주 심층적으로 이제 뭐 얘기하신 건데 진짜 이 어떤 업무와 기획을 말하자면 진짜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이 최종 컨트롤러는 누군가, 그죠? 컨트롤러는 누군가. 그게 예전에는 보수 자한당 뭐 그때부터 해도 그래도 전투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제일 어떻게 보면 세게 싸워야 될 때 지금 전투력이 제일 약한 거 아니 비대위원장 자체가 당대표라는 사람 자체가 일단 싸우지 못하게 하니까 쌈딱 같은 사람이 사과를 해라고 사과를 아니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사과를 하냐고. 그렇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MB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것일 때문에 다스가 개인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감방으로 간 거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탄핵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탄핵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사과할 게 있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가 지워진 지도 오래됐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사과한다고 해서 중도층이나 기존의 보수를 바라보다가 보수가 기득권이다, 썩었다 해서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이명박 사과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죠. 솔직히 그렇게 따지자면 문 사과부터 더 먼저 요구해야지. 저 문이 지금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국가를 심오하게 파괴시키잖아. 그러면 김할배가 하는 소리는 문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깜빵에 보내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이 우리 집권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 사과는 집권하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옛날 가오가 있었는데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해야지.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야. 진짜로 중요한 거는 진짜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겠다. 부동산이 이래 대해서. 내지는 코로나 사기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책임을 묻겠다. 세월호보다 더한 사기극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정책에 대해서 경제 붕괴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묻겠다.
안 그러면 검난에 대해서 공수처 부분은 이건 독재를 완성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급입법이라도 만들어서 사형을 시키겠다. 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그래 말해야 표가 몰리지. 네. 지금 박근혜 이명박을 들고 노는 공수처 국면에 사과를 하면 가만히 봐요. 네. 아, 이 새끼들이 잘못한 새끼들이니까 공수처라는 걸 통과시켜서 앞으로도 전직 대통령들이고 잘못한 거는 계속 넣는 것이 맞다. 그걸 합리화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됐죠. 그리고 보수가 뭐 또 진중권이라고 하면 엄청 좋아하니까 요즘에 사실. 보면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우리 리정민 군이 말하는 그런 부류는 제가 볼 때는 좀 극도로 좀 지능이 낮은 그 근데 우리 진짜 않습니까? 진중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자기 심장은 왼쪽에 쓴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태생 자체 DNA 자체가 좌파고 진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을 그러니까 민주당을 뽑은 건 2012년 대선 때 딱 한 번 뽑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봐 진중권은 그래 민주당 쪽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저 민주노동당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네. 정의당 해가지고 뭡니까? 그 진중권의 과거를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때는 왜냐하면 야권이 단일화해갖고 진보당에서 이제 후보를 안 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했어요. 진중권이는 얼마든지 위장을 해서 이쪽 바닥에서의 보수 언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기네 어떤 영향력을 키워가지고 돈도 벌고 또 뭐 그걸 가지고 그쵸. 자기가 인플루언서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대선 때 광팔을 하겠지. 난 진중권이 권력이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인물이라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닌 척하면서 조중동 이 자식들은 뭐냐는 거예요. 자기 이거 진짜 여기 확 나오려고 그러네. 이 새끼들은 뭐냐면 이것들은. 조중동은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는 다 이게 연결고리가 풀리는데 조중동은 좀 상당히 그러니까 결국은 저 중앙은 뭐 홍석현이 거고 조중동은 방가 집안이고 자 이것들이 전부 개헌으로 뭐 조선이 개헌을 갖다가 지향하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고 그러면 이것들이 이 진중권이나 윤석열을 앞세워서 문 정권을 힘을 빠지게 해서 문이 개헌안을 내라고 할 때까지 압축하기 위한 도구 아니냐. 그러면 그 중간 브로커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고. 그건 야당은 김종인이 하고. 그 김종인이 건드리지 않고 내비놔주고 있잖아. 네네네. 솔직히 보통 때 조중동이라면 김종인이가 보수 정당의 대표로 맞느냐고 벌써 쫓아내라고 오다 내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의 힘을 조금 빠지는 쪽으로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보수 집권이 아니라 결국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위해서 문이 힘이 빠지면 그걸 이제 내놓을 건데 최근에 문이 뭐 지지율 빠지기 전까지는 그걸 내놓을 줄 알았는데 선거 이긴 뒤에 기세등등하게 그 이야기를 또 접어버리잖아요. 네. 그랬다가 요즘에 다시 약간 레임덕 현상이 오니까 그런 쪽으로 이원 집정부제로 한번 밀어붙여 보려고 협상해 보려고. 뭐 이원 집정부제는 여야가 그냥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야가 의미가 없고 기원 밀어붙이는 사람들끼리 대통령 자체는 협잡하는 거니까. 대통령 자체는 힘이 별로 없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서로 눈치 싸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뭐 보수 쪽에서 내세울 인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올 초만 해도 막 원희룡이니 뭐 유승민이니 뭐 약간 띄워주긴 했었어요. 근데 좀처럼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윤석열만 계속 오히려 표가 쏠리고 있거든요. 참 정말 신기한 현상 같아요. 이것도. 솔직히 보수 지지층의 수준을 보고 가지고 놀고 장난치고 있다고 봐요. 보수 언론이나 진중권이나 이런 자들이 홍석현이나 제일 만만한 게 사실 보수예요. 이게 그겁니다. 이 지금 항상 대세 따라가니까. 업입니다. 아니 요즘 상황을 보면 모든 게 과거에 이 사실 보수란 말 이 단어도 쓰긴 그렇지만 여기 어찌 보면 인과응보입니다. 그건 맞아요. 모든 인과응보고 이걸 이제 문제는 이게 자기들 결자 해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전혀 안 되고 그 진중권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뭐 방송 들 필요도 없지만은 과거 했던 그 보면 있어요. 보면 답이 나오거든.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쭉쭉 다 나오는데 뭐 그냥 오로지 그냥 반문 때문에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수 쪽에서.
워낙 그리고 이쪽에 약간 스피커가 없다 보니까 이걸로 그냥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스피커가 없기는 왜 없어? 네. 여기도 있지. 그러니까 소장이 있는데. 이 숫골들이 저거를 대변하는 스피커. 그러니까 진중권이는 숫골들 이해관계하고는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네, 맞아요. 근데 핵명 20일이나 이런 거는 숫골들 이해관계를 그렇죠. 전혀 전면적으로 해부한다고 보고 안 하는 거지. 저도 참 이 21세기판 그 사망 요인 툴 찍어서 한번 소장님한테 걸려가지고 진중권이가 아작이 나야 되는데. 아니 저는 일단은 이게 가장 의심이 되는 게 조국 흑서팀 있잖아요. 진중권, 권경애, 김경률, 서민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말을 한 적을 제가 못 봤거든요. 항상 이제 반문 정도의 해당되는 그런 발언들은 계속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금태섭이도 가세했고 맞다 금태섭도 있구나. 또 필요하면 안치수 저것도 중간에서 또 골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충청도 얻고 보수표 좀 얻고 이래가지고 또 다음 대권을 윤석열이로 가자 이렇게 흔들다가 결국은 뭐 또 뭐 약점을 가지고 협박하면 이제 딜 쳐서 그러면 개헌하자 요렇게 가게 될 가능성을 지금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제2의 정몽준, 제2의 반기문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나갈 것 같은 느낌. 거의 뭐 그겁니다. 마치 뭐 손자병법이네 완전. 다 이 진을 쳐놨네. 고건도 그랬고 맞죠? 맞죠? 그렇죠. 진을 쳐놨어. 그래서 과거에서 좀 배우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좀 항상 평행이론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혁명 20일이 이걸 하려면 무조건. 그러니까 보수 진영을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한번 어떻게 딱 그런 계기가 있으면 되게 소장님의 그 전투 그 TJ를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은 게 진중권이랑 한번 또 다시 한번 배틀 한번 붙어먹고 하면 그런 걸 한번 그래 진짜 말이죠. 좋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도망 안 간다. 중간에 각서 받고 총을 하나 갖다 놓고 도망가면 누구든지 총 하나 든 사람이 일어서 도망가는 사람은 바로 쏴도 된다. 그리고 그냥 지는 즉시 뭐 손모가지나 모가지를 잘라본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진검승부를 언제든지 좋습니다. 마카로니 베스턴의 실사판. 거의 뭐 미야모토 무사시 소설 읽는 느낌입니다. 소장님도 혹시 그 페이스북 하시면 페이스북에서 한번 저기 저 SNS 갖고 해봤자 SNS를 안 해서 보도하는 게 아니라 뭔 이야기를 해도 보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야. 할 필요가 없어서. 아니 유튜브에 이미 뭐 방송 콘텐츠들은 다 많이 있잖아요. 페이스북에는 워낙 이 수준 낮은 정신병자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숫골리 많아요. 진중권한테 좀 딱 도전장을 딱 이제 그럼 도전장에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스피커가 되니까 그런 박한 수준은 대가리 다 보이는데 내다 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이것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죄를 제대로 부릴 거야. 내가 죄 뿌리면 안철수 안 되는 거 봤잖아. 맞습니다. 사필 기정이에요. 그렇죠. 맞죠. 나는 이 편을 분명히 하는 놈들을 좋아해요. 그럼 독자적으로 자기 칼라를 분명히 그렇죠. 이제 저도 애매모호한 사람 정말 싫어요. 진짜 항상 좌도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진영 대결로 가면 안 되겠지만 아니 그럼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내가 그렇죠. 독자로 간다고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방역에 대해서도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원래 이제 지금 대부분 이 시대의 화투가 그 사기꾼들이 제일 자주 쓰는 화투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사기꾼들이 자기들이 사기 친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죠. 좋은 말하고 사탕 발림만 좋은 말하고 흐리멍텅한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뭔가 좀 혁명 21로 세상을 하여간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 감독이 멋진 좀 이 트레일러 영상을 좀 만들. 빨리 대량 살포를 해야 돼. 미디어를 사실은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모든 걸 결론적으로 홍보인데. 그 방송에서 잘 달아주지는 않으니까. 종편에서도 안 달아주고 뭐 조중동에서도 뭐 기사 한 줄 썼잖아요. 저도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 혁명 20일에 관련된 어떤 이런 거 처음에 포스팅하고 했죠. 하다가 뭐라고 패친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봅니까? 이런 자들과 무슨 교감을 하겠는가? 그래서 뭐 대량 차단도 하고 뭐 그런 과정도. 요즘 특히 숫골들이 더 숫골처럼 바뀌었어요. 제가 그 트럼프 이후의 현상을 한번 관찰을 해봤던데
더 심해지고 있어, 더 심해지고 있어. 저는 뭐 정신병을 뛰어넘어가지고 DNA 자체가 뭐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 밴드웨건 그게 안 바뀌고 인물 추종.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아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미디어가 조중동. 누가 진짜 아니 중앙에서도 자기가 이하여대라는 그 집단을 이용을 해갖고 이 정당은 가치가 없는 정당이고 오히려 백드롭만 있고 백드롭도 이상하게 뭐 파란색으로 막 해갖고 해놨더라고요. 여기가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도 모르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그거를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도 그냥 윤석열이에요. 왜냐? 그냥 지지도 1등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문하는 것 같으니까. 답이 없습니다, 진짜. 이 문화가 예전부터 그냥 이제 머리 쑤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강자다 싶으면 그냥 그 사람 밑에 가서 이제 머리 쑤그리는 게 이제 보수의 그 문화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광화문에 가서 군복도 뭐 민노총 애들한테 찍소리도 못하면서 날마다 특정상 옷 입고 나타나고. 선글라스 끼고 막 와 하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보수는 약간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청산도 해야 되고. 저는 뭐 혁명 21은 뭐 보수 뭐 진보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 어떤 뭐 이념 제껴놓고 여기서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을 보고 현실적이고 이 땅을 미래지향적이고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치지향적이고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이 뭐 실용적인 정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이걸 조항을 읽어보고 이제 다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제일 맞는 얘기고 나머지 정당에서 한 얘기 뭐 또 디테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거 뭐 내 심장은 왼쪽에서 뛰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내 몸에는 푸른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말들이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생각이 보는데 지금 이 상황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당이 만약 집권했다 쳐도 더 답 없어요 여기. 국민의힘당이 집권해도 답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실리가 뭔가. 제가 볼 땐 진짜 민초들이 실리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렇죠. 입당을 하고 지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러니까 인물 추종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종교도 아니고 그렇죠. 왜 이렇게 인물 추종? 아까 뭐 소장님이 그 창녀 얘기 하셨지만 뭐 똑같거든. 뭐 미아리 간판 따나 옛날 천호동 용산 간판 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용주골. 합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주 소소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옛날 군대 훈련하러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